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의부 장관이라는 나라, 중앙일보는 조국 무슨 낯으로 젊은 검사들 만나고 다니나, 문화일보는 자택 압수수색 이런 조국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받으라, 역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국을 반대하는 쪽은 가족이 피의자 신분이고 장관 역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조국 장관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법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왜 임기 초반에는 사법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사법개혁을 들고 나왔는가 하는 점과 그 사법개혁 담당자가 조국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조국 장관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장관직 업무를 수행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자신의 무혐의가 확실하다면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 장관직을 걸고 대항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현재 윤석열 체제를 바꾸든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역 스펙 쌓기는 자치하고라도 사모펀드나 운동학원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법학자로서 양심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양쪽 진영 간에 싸움을 붙여놓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론 낭비이기도 하고 이것은 매우 비굴한 행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트럼프 만나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할 건가 해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방미하는 문 대통령, 김정은 대변인 대 북핵 기정사실화를 돕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동아일보는 한미회담, 북이 오판하기 딱 좋은 환경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문 트럼프 새 방식 운운하며 FFVD 본질 흐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초기에는 자리를 만드는 중재 역할을 했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한미 동맹에 입각한 미국 입장을 대변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동시에 미국 트럼프 역시 북미 간 직접 거래 방식을 선택하면서 한국의 위치가 모호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한계이죠. 북미 회담 초기에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주장했으나 2008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방장관의 3차 방북에 앞서서는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외교적 수사보다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미국 역시 빅들을 통해 완전한 북핵 폐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모델과 같은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정치권 세대교체, 총선 승패 떠나 시대적 요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는 다양한 이념과 노선이 갈등하며 조정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내용에 따라 세대, 지역, 성별, 계급,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정파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학적 세대 교체는 자연스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잣대로 세대 교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지역 부패, 수구 보수 정치 세력의 교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국정 전반에 오진 오판 많다.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기 내리막 인정 않고 규제 소단에 더 곤두박질 친다. AI 시대 눈 감고 수월성 교육 안 된다는 학교 규제.
국방안보와 에너지 전환 등 불통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내리막길일 때는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고 AI 시대는 수월성 교육을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경제든 교육이든 규제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면 국정에 대한 오진이고 오판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 정책을 비판하면서 탈원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입각한 군사적 긴장 완화도 비판하고 한미 동맹이나 한일 관계 악화를 비판하면서 한미일 관계 강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과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군사 외교 정책을 펼 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간섭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기업 채용, 임금까지 일일이 간섭, 사적 자치 훼손 도 넘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 절차법이라고 하고요. 남녀 간 임금 격차, 시정 등 임금 분포 공시 제도에 근거한 것인데 사적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도 헌법이나 법률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법률에 따라 간섭하는 것은 사적 자치 훼손이 아닙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야말로 헌법과 법률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감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총선 앞두고 국감에 묻지마식 기업인 부르기 안 된다 해서 국감서 기업인 정인 대거 채택 조짐, 정치권 출석 요구 갈수록 느는 추세다. 정인 신청해 행정의 도구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정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어디 하나 국가의 법과 제도적 지원, 특히 정책금융 등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정인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죠. 특히 정인 신청 과정에서 흥정이나 거래가 있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채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2년 전 기재부의 국가채무 급정 보고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원 확보 없는 신규 의무 지출, 방만한 재정 운영, 경제 성장률 저하의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에서 2060년엔 95%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원 없는 지출이나 방만한 재정 운영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원이나 재정에 대한 기초부터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의 핵심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조세 부담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방만한 재정 운운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탈루, 탈세 등 지혜경제 부분을 밝혀내고 제대로 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세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수치로 드러낸 뒤 이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기초학력 실태 파악조차 하지 말라는 정교지 반교육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열화라며 반대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을 방기하는 반교육적 교육적인 행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력도 교육의 전체적 일부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력 향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인성과 인품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이고 방법을 익히는 일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것도 성급하게 획일적인 서열화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창의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력 테스트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 조국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류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불법적이기까지 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파괴라는 이름의 서열화야말로 반교육적 행태이고 학교와 교육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한국농업 궤도지위 벗어나 세계로 나갈 잠재력이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급 변동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 빅데이터와 AI 활용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주장입니다. 농산물 기술이나 아니면 무슨 기계부품이거나 공산품으로 인식하는 수준입니다. 농산물 수급 변동에 따라 빅데이터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과잉이면 즉각 수출하고 국내에서 부족하면 즉각 수입하여 수급 안정과 가격 균형을 맞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농산물의 특성이나 한국 농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 전지구조 환경 파괴와 이상 기온화에서 식량 작업도가 25%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농업, 농민, 농촌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빅데이터 규제 안프로 자초한 핀테크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핀테크 경쟁력 5대 결정 요인은 빅데이터 분석, 금융 접근성, 숙련된 전문 인력, 규제 환경, 사이버 보안, 국내 개인정보 등입니다. 규제는 그러나 한국은 규제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문제의 핵심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설 주장대로라면 한국이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국 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등록금 동결 11년 피폐해진 대학 환경 돌아볼 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쯤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학자금 융자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는 대학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부론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민간 시장주도 제시한 한국당 민부론 정부 귀담아 듣길 바란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말이 민간이지 노동의 적대적이면서 재벌 대기업주도 시장 경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보다 더한 소수의 부자와 재벌 대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금융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한 셈입니다. 문화일보는 박정희 뺀 구미공단 홍보에 이어 독립운동가도 지원 시장이라면서 구미 시의 형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법률과 조례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과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구미시장, 구미시의 정치적 입장이고 그 정치적 입장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지금의 현 민주당 시장을 반대하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결국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다른 주장하는 시장을 지지하면 될 것이고 또 현재 정당과 현재 시장이 이런 정책을 계속 펴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유권자들에게 그 정당성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공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